안녕하세요. 저희 KYCC와 KFM에서 함께하는 자산관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KYCC 지역경제개발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백혜원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KYCC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CalFresh, CalWorks, CAPI, EDD 실업수당 프로그램과 세금보고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저희 KYCC 지역경제개발 서비스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세이빙 프로그램, 프레시 스타트 론 프로그램,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은 CalFresh입니다. CalFresh는 캘리포니아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으로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alFresh를 신청하면 EBT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로 매월 혜택 금액이 카드로 자동 이체됩니다. EBT 카드는 데비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를 받는 식당, 슈퍼마켓, 파머스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본인의 상황과 소득을 보고하여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실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현재 SSI 받는 분들도 캘프레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추후 영주권 등을 신청 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2021년부로 공적 부조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정부 보조 지원 혜택 프로그램을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케어프레시 자격 대상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만약 본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 이상이 되었거나 장애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에 아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또 일 관련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시민권자로 판단하여 CalFresh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카 신분이거나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도 CalFresh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신청할 경우에는 CalFresh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류 미비자여도 아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를 통해 CalFresh 신청이 가능합니다. CalFresh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혜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월 2,874불 미만일 경우 CalFresh를 받으실 수 있고요. 2022년 10월 1일부터는 2인 가구 기준 월 2,904불 미만일 경우 CalFresh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캘프레시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본인이 일해서 받는 소득과 일하지 않아도 받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셔야 합니다. 단, 만약 내가 옷이나 음식 등 현금으로 받지 않는 물품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장학금이나 그랜트를 받는 경우 비영리 단체에서 분기당 300불 미만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수입이 불규칙하고 분기당 30불 미만이라면 그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학자금 관련 Deferred Education Loan도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제3자에게 생활비를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 Vendor Payment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에서 렌트나 유틸리티 빌 도움을 받으셨지만 그 도움이 본인에게 현금이나 체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LADWP 같이 기관에 직접 지불을 했다면 그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캘프레시를 받을 때 자산 제한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캘프레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가족 중에 캘프레시를 거절당했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가족 중 가장이 캘프레시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마약 범죄 관련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제한이 여전히 적용되며 본인의 자산이 2,500불 미만이어야 캘프래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자산이 3,750불 미만이어야 캘프래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자산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 계좌 잔고, 주식 및 채권, 퇴직 계좌 잔고,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파트 디파짓 등 현재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현금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가구 가치, 생활에 필요한 집 관련 생활용품은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프래시를 받을 때 넷 인컴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가족원 모두 캐시 어시스턴스, 현금 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 이 테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 기준 내 넷 인컴은 그로스 인컴 소득 제한 2,904불의 절반인 1,452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 그로스 인컴이 만약 매달 2,800불일 경우에 이 넷 인컴을 계산할 때 우선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또 소득의 20% 공제를 제외하면 넷 인컴은 2,063불이 됩니다. 내 렌트비가 1,500불이라면 내 소득의 50%가 넘는 468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빼주면 1,595불입니다. 내가 내고 있는 인터넷비와 전화요금이 150불이라 치면 내가 최대로 제할 수 있는 비용이 144불이기 때문에 144불을 제하면 총 넷 인컴이 1,451불입니다. 내 넷 인컴이 1,452불 미만이기 때문에 나는 캘프래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차일드 케어 비용, 의료 비용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헬프래시에서 참고하여서 이 넷 인컴을 산정할 것입니다. 넷 인컴은 혜택 금액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 인컴이 높을수록 혜택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캘프래시를 신청하실 때 렌트비나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전화비, 의료비용 등 지출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자격 승인과 혜택 금액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기준 캘프래시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 10월 1일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케어웍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웍스는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한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케어웍스는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장애가 있는데 SSI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임신을 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4년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48개월 혜택을 다 받은 경우에는 아이가 19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통해 케어웍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케어웍스 혜택을 받는 경우 구직 활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케어웍스 혜택 금액은 은행으로 자동 이체되거나 EBT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웍스를 받을 경우에는 캘프래시와는 다르게 이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경우에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예외의 경우 면제되어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모가 아닌 시민권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어웍스는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수혜자는
18살 이하의 아이의 부모이거나 임산부이거나 18살 이하의 가장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 중 아이를 한 명이 돌보지 않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같이 살지만 주 수입원을 가진 부모가 실업 상태이거나 월 100시간 이하 근무 시간으로 매우 낮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웍스를 받기 위해 부모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모든 예방접종을 하고 자녀 양육 규칙을 따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웍스를 받을 경우 Welfare to Work라는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6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주 20시간마다 그 외의 경우 주 30시간마다 구직 활동을 해야 케어웍스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장애가 있은 지 30일이 넘었거나 수혜자가 16살 이하이거나 19살 이하의 학생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아픈 가족원을 돌보는 경우이거나 임신하거나 의료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직 활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가 1살 미만이거나 돌봄이 필요하여 일을 못하는 상황이거나 위탁 보호시설에 맡겨져야 할 경우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어웍스를 받는 경우 소득이 최소 기본 적정 보조 한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2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24불 미만일 경우 케어웍스를 받을 혜택이 주어집니다. 케어웍스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본인이 일해서 받는 소득과 일하지 않아도 받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셔야 합니다. 단 SSI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또 론이나 그랜트를 받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보고를 통한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것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타 재난 관련 정부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케어웍스는 소득을 검사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 검사를 할 때입니다. 자격 검사를 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일하는 가족원 한 명당 90불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됩니다. 혜택 금액을 검토할 때는 총 소득에서 225불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반을 기준으로 혜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모든 케어웍스 수혜자는 자산이 만 211불 미만인 경우에만 케어웍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이 15,317불 미만일 경우 케어웍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 계좌 잔고, 주식이나 채권, 퇴직 계좌 잔고,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가구 같이 생활에 필요한 집 관련 생활용품은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가 25,483불 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케어웍스 최대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가구 기준 내가 만약 exempt에 해당된다면 월 최대 819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on-exempt일 경우에는 월 최대 733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피는 캘리포니아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의 약자로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캐피는 SSI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비시민권자이기 때문에 SSI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SSI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캐피를 받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비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캐피의 소득 및 자산 제한은 SSI와 동일하며 12개월마다 한 번씩 소득이나 자격 관련하여 보고를 해서 매년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민권자는 Qualified Alien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피는 케어웍스와 마찬가지로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현금 보조 혜택밖에 없을 경우에 공적 부조에 해당될 수 있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EDD 실업수당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D에는 세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급 가족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게 되는 장애수당은 최대 52주, 즉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받던 월급의 60에서 70% 정도를 받게 되는데 매주 최대 1,3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자격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49일 이내 지원해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급 가족 병가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대 8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본인이 받던 월급의 60%에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최대 1,300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41일 내에 지원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은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임원 감축 등 다른 이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6주, 약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받던 월급의 30%에서 45%를 받게 됩니다. 매주 최대 450불을 받을 수 있으며 받는 기간 동안 매주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유급가족병가, 실업수당은 EDD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실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서류 미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었고 세금을 내는 부분 중에 캘리포니아 SDI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서류 미비자라도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페이스톱 급여 명세서를 받거나 W2 세금 보고용 서류를 받는 직원이었다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내가 월급을 받을 때 급여 명세서가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캐시인컴으로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DD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정보, 근무 경력 등이 필요하고 장애수당이나 가족 유급 병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가 따로 진료 소견서를 EDD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예를 들어 1개월 일한 기록으로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최소 기간에 일하신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 4분기 급여를 바탕으로 실업수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실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바탕으로 실업수당이 결정됩니다. 만약 월 평균 $1,000의 임금을 받았다면 매주 116불 정도의 실업수당을 받으시게 되며 만약 월 평균 4,000불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450불을 매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세금 보고를 통한 공제 혜택입니다.
매년 세금 보고를 통하여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IRS에 보고하는 연방 세금 보고와 캘리포니아 주에 보고하는 주 세금 보고로 나뉩니다. 연방 세금 보고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타가 비용, 부양가족 공제, 교육 공제, 은퇴예금 입금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세금 보고에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와 영유아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추가 혜택인 Advanced Child Tax Credit 자녀세액 공제 선급금을 연방 정부에서 받을 수 있었으며, 오는 2022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Middle Class Tax Refund라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세금 공제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earned income, 즉 본인이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을 세금 보고 시 보고해야 하며, 총 투자 소득은 3,65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tax refund는 환급이 가능한, 즉 내가 내 은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혜택 대상이 되는 자녀 또는 아동 역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납세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년 소득 자격과 최대 혜택 공제액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2021년 세금 보고에는 한시적으로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를 최대 1,500불까지 올렸었습니다. 또 2021년 세금 보고 때는 한시적으로 연령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모든 납세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주 세금 보고에 근로소득세 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earned income, 즉 본인이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소득이 3만 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tax refund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가능한 공제 혜택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뿐 아니라 ITIN 넘버 소지자에게도 근로소득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Child Tax Credit입니다. 이는 17살 미만 아이에게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 최대 세금을 공제해주는 금액은 아동 한 명당 2,000불이며 최대 1,400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최대 2,000불까지 가능하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1,400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최소 2,500불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어야 하나, 2021년 세금 보고 때에는 근로소득이 아예 없어도 자녀세액 공제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시적일 수 있으며 내년 세금 보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 중 17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Advanced Child Tax Credit 성급 자녀 세액 공제를 제공했습니다. 작년 매달 250불 또는 300불을 6개월 동안 지급했으며, 나머지 1,500불 또는 1,800불을 올해 세금 보고를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금 보고 시 최소 2,500불 근로소득 기준이 제외되어 근로소득이 아예 없어도 자녀세액 공제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제공한 성급 자녀세액 공제는 한시적일 수 있으며 내년 세금 보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보고 시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경기 부양책 지원이 제공되었었습니다. 올해에는 미들 클래스 텍스 리펀드라는 캘리포니아 중산층 세금 환급 지원이 2022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신 분에게 하나며, 2020년도 세금 보고를 2021년 10월 15일 이전에 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지원 혜택입니다. 납세자가
2020년 당시에 반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하며 해당 혜택이 지급될 때 역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해당 혜택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세금 보고 시 Head of Household 세대주로 보고를 하였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700불, 없는 경우에는 35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이 15만 불 미만일 경우이며 만약 15만 불 이상일 경우 혜택 금액은 줄어들며 50만 불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 시 싱글, 개인 혼자 보고한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700불, 없는 경우에는 35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이 7만 5천 불 미만일 경우이며 만약 7만 5천 불 이상일 경우 혜택 금액은 줄어들며 25만 불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보고 시 joint return, 부부 공동 보고를 하였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050불, 없는 경우에는 7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이 15만 불 미만일 경우이며 만약 15만 불 이상일 경우 혜택 금액은 줄어들며 50만 불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연방정부에서도 1차, 2차, 3차 경기 부양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소셜 넘버가 있는 납세자 또는 부양가족이 혜택 대상이며 만약 해당 지원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2020년, 2021년 세금 보고를 통해 아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2차가 처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ITIN 넘버 소지자와 함께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 지급 대상 제외였지만 2020년 12월 개정 이후에 ITIN 넘버 소지자와 함께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도 소셜 넘버를 가진 납세자와 부양가족은 2020년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부양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세금 보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시며 3차 부양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세금 보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살 이하 영유아에게 추가 첨부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영유아 세액 공제, 12살 이하 아동 보육 시설 비용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녀 및 부양가족 타가 비용, 아이가 아닌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Child Tax Credit 대신 받을 수 있는 500불 세금 공제, 자녀나 납세자 본인이 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 예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12,000불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주어지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으니 본인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해당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세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해드리며 만약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 분야더라도 담당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YCC 지역경제개발서비스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 KYCC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 보고를 위해 KYCC에서는 Free Tax Prep LA라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IRS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소득세 신고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약 연소득 5만 7천 불 이하의 가정이시라면 저희 KYCC에서 무료로 세금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 세금 보고 기간은 지났지만 최대 이전 3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세금 보고 예약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예약 관련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2022년 무료 세금 보고를 원하시는 경우 2월 초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KYCC에서는 IRS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무료로 도와드리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 소득 미만이신 경우에 IRS에서 편지 등을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소득이 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간단한 상담 등은 가능하니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eam and Changes에서 Changes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캘리포니아 소카게스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에디슨 전기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1년에 최대 100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스비는 펀드가 마감되었으며 내년 2월경 다시 펀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에디슨 전기는 현재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00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시며 신청 시 청구서 잔액만큼 일시불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청구서에 어카운트 등록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 본인 가족 정보, 가장 최근 청구서,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 서류에는 급여 명세서, 정부 혜택 편지,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래 표에 명시된 기준 소득 미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인 가족 기준 34,840불 미만의 소득이실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KYCC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은 전기 가스비뿐 아니라 인터넷, 휴대폰 청구서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 앤 체인지스에서 팀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 청구서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청구서에 대해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통화하셔야 하는데 언어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련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며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요금 할인 프로그램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이나 전화 서비스 할인 프로그램 라이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프라인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요금 할인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정한 소득 기준 미만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라인의 경우 2인 가족 기준 28,700불 미만의 소득이실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KYCC Tax Time Saving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자금 저축 필요성에 대해서 수업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비상자금 구비 및 저축 습관을 돕기 위해 시작한 세이빙 프로그램입니다. 은행 세이빙 계좌에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400불 이상을 저축하시면 KYCC에서 100불 체크를 제공하여 비상자금 500불을 저축하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이빙 계좌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계좌를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오픈하셔도 됩니다. 다만 참고하실 사항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세이빙 어카운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고, 만약 3번 이상 예금이 누락될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으니 만약 비상 상황이 생길 시에는 미리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텍스타임 세이빙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한의 소득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캐시 인컴이라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괜찮으니 연락 주셔서 신청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잔액이 500불 미만인 신규 또는 기존 세이빙 계좌의 은행 명세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 정부 혜택 편지,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시고 세이빙 프로그램에 따라 주소 증명 서류나 유틸리티 공과금 명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저축 프로그램으로는 Fresh Start Loan이 있습니다. Fresh Start Loan 프로그램은 저축하시면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을 적금과 같은 식으로 진행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먼저 갚아 나가신 뒤 마지막에 대출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00불 또는 1000불을 6개월이나 12개월 등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하셔서 저축하시며 마지막에 전액 상환 시 대출금 전액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저, 해당 저축을 대출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보고 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저축하는 동안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프레시 스타트 론은 최소 월 소득 500불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시 Federal Credit Union에서 저축 계좌를 새로 오픈하시기 때문에 최소 금액 10불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10불은 저축 목표에 포함되는 금액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두 분이 필요합니다. 보증 추천인은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분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보증을 해주시는 두 분에 대해선 간단한 성함과 연락처만 필요하며 그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비즈니스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비즈니스를 계획, 창업 또는 운영할 시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ntrepreneurship Training 프로그램이라는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소규모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수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KYCC에 문의하시거나 KYCC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